오늘 광주에 제가 또 오면서 어제는 서울에서 세미나 했어요. 내일은 강원도에서 하고 이제 모레 금요일 날은 부산서 그리고 토요일은 대전서 하거든요. 이번에 세미나의 핵심은 제가 늘 예고했듯이 건조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건조기가 이제 건조기에 생고추를 여러분 보는 데서 확인한 생고추를 건조기에다가 넣은 건조기를 제가 강의하는 동안에 진짜 1시간 만에 건조가 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조기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해서 1시간 만에 저 고추가 진짜 똑같은 색깔, 똑같은 모양으로다가 건조되는지를 본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세계에서 최초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나중에 이 건조기 때문에 전 세계 건조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건조 협동,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단위 농협이 916개인가 전국에 단위 농협이 있고 은행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져와 보세요. 은행이 있는데 그 태동할 때에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예. 자, 이거 이제 또 한 분 와가지고 한번 쭉 만져보세요. 이게 진짜 생고추인지, 예. 생고추 이렇게 뒤로 전달. 말리기 전에 이제 이걸 집어넣는다는 거죠. 예. 예, 생고추. 이제 들어보시고, 예. 저 생고추가 말리려면은 48시간 걸립니다. 건조기에서 말리려면. 근데 햇빛에서 말리려면 7일 걸려요. 7일. 그죠? 예. 7일 걸리다가 비 오면은 그냥 쫄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려야 돼. 예, 비 오면은. 예, 그런데 요즘은 이제 건조기에서 말리면 48시간 걸려요. 정확하게 하면 15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말려야지 고추가 건조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고추를 1시간 만에 말리겠다. 그런 건조기를 우리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것. 예,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일 겁니다. 예, 놀라운 일이고, 말린 고추 가져와 보세요. 말린 고추. 이현 팀장님, 말린 고추. 말린 거. 이거는 무슨 물일까요? 귀리 효소물이에요? 근데 일반 물하고는 좀 다른데요? 귀리 효소가 누룽지랑 섞은 건가요? 맞아요? 예. 오늘 쌀을 대전에 이제 6시에 그 연구원이 순천에 있잖아요. 물 공장이 순천에 있어요. 거기서 그 쌀을 발효시키라 그랬어요. 쌀 발효시킨 게 이제 오늘 가지고 오거든요. 왜 쌀을 발효시키라 했냐면 우리 매기 요소로 쌀을 발효시키면 이 쌀 발효시킨 거 가지고 당뇨 환자들이라든지 질병이 있는 분들이 밥 먹는 걸 멈추고 귀리를 먼저 먹고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쌀밥을 해 먹었더니 당이 떨어져. 그건 최고 좋잖아요. 예, 쌀밥을 이제 실컷 먹을 수 있어. 당뇨 환자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600만 명의 당뇨 환자들이 그냥 우리가 제공하는 쌀만 먹어도 얼마나 되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 쌀을 누룽지로 만들어서 또 누룽지 만들 수 있죠. 쌀을 더 발효가 아니라 하면 막걸리는 뭘로 해야지? 효모 넣어가지고, 예, 누룩 넣어가지고 쌀 막걸리. 예, 막걸리인데 막걸리를 실컷 먹었는데 그냥 몸이 좋아져. 예, 이제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강정, 명절에 이렇게 먹는 쌀강정, 예, 그런 것들, 쌀을 이용해서 식혜. 이제 우리는 전통적으로 조상 때부터 쌀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쌀을 응용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떡부터 해서. 그래서 쌀에다가 이제 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귀리에 들어간 우리 매기 효소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매기 효소를 지금은 쌀에 적용해라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쌀을 가지고 오늘 오면
이제 그걸 좀 실험해 보고, 예, 그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전체 이제 쌀을 발효해가지고 쌀을 또 납품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마트에서, 롯데마트에서 우리가 만든 효소 쌀을, 매기 효소 쌀을 납품할 수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 진행할 거고요. 생고추가 하나 가지고 생고추. 이게 완전히 말린 고추잖아요. 예. 이제 고추 크기가 달라서 그런 거지. 얘는 생고추, 이게 말린 고추. 예. 뭐 색상이 똑같잖아요. 예. 그리고 부피가 똑같잖아요. 예.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건조 기술의 핵심은 뭐냐면 48시간 걸리는 것을 1시간 만에 건조한다는 거. 이것은 비용이 48시간은 50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48시간 가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 그런데 저희는 1시간 만에 50도도 아닙니다. 30도 이내입니다. 이것을 1시간 만에 말려서 이렇게 된다. 다르게 얘기하면 청양군에 얼마나 많은 고추가 만들어지겠어요? 청양고추가. 근데 그 고추를 말리는 데 있어서 일반 그 건조기는 건조기 공장이 48동을 져야지 말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건물 하나만 져가지고 말릴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48대 1이니까. 그러면 하나 공장을 짓는데 10억이 들어간다면 거기는 480억을 들어야 같은 양의 고추를 만들 때 우리는 10억으로 끝난다는 거잖아요. 투자비가 그만큼 적게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청양에 농협이 있는데 우리 건조협동조합이 세워지면 우리 건조협동조합하고 경쟁에서 이길 업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맞죠? 이 고추를 말린 것을, 첫째는 고추 말린 것을 가루면 고춧가루잖아요. 고춧가루인데 다른 고춧가루는 까매요. 이게 좀 말리면 시커매잖아요. 시커매고 쪼그라든다고, 이게 부피가 쫙 쪼그라도 달라붙어 버리잖아요. 예? 종이처럼 이렇게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루로 만든 고춧가루하고 우리 고춧가루하고 색깔이 다르단 말이죠. 향도 무지장 진합니다. 예, 향도 진해요. 그래서 자, 매콤하고 이 고춧가루가 이마트에 갔을 때 우리가 품질이 더 좋아 보이는데 가격은 일반 고춧가루보다 더 싸. 그죠? 왜냐면 다른 고추는 48시간을 말려야 되는데 우리는 1시간 만에 말려버리니까, 다른 고춧가루는 공장 48개의 투자비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투자비를 하나만 투자하면 되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를 못 이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해는 청양에서 나오는 고추, 말리는 고추를 우리가 10%를 장악했지만 그 다음에는 30%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는 50%를 장악할 거고 그 다음에는 7, 80%를 장악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저렴하니까 우리께 많이 팔릴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저 건조기를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건조기가 얼마냐, 얼마에 팔 수 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저희 여사한테. 팔으면 돼요, 안 돼요? 건조기 팔으면 건조기 파는 걸 갖다가 마진 본 걸 여러 번 한 번 나눠주면 끝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없어. 돈은 누가 벌어? 그 건조기 사간 회사가 아니야. 회사나 농협에서 돈 벌 거잖아요. 그래서 건조기 안 팝니다 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건조기 안 팔아. 두 번째는 그러면 건조를 해주는데 얼마냐. 만약상 고추를 건조하는데 용역을 맡길 때 A 회사에서는 뭐 1kg에 1,000원인데 우리는 1kg에 그럼 500원에 해주냐. 그러면 여기다가 맡길게. 우리가 미쳤어요? 500원 받고 해주게? 건조 용역도 안 한다. 그러면 너네는 뭐 하려고 그러냐. 우리는 고추를 팔겠다. 고춧가루를 팔겠다 이거예요. 더 싸게. 예. 고춧가루를 팔아서 고추 유통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째는
말린 고추를 고춧가루로 만들었을 때,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고추만 예를 든 거예요. 우리가 경쟁에서 이겨.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고춧가루 유통을, 우리 지오미에서 하는 게 우리 실제는 건협에서 하죠. 건협에서 하는 고춧가루가 전국 고춧가루는 다 우리가 장악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중국산 고춧가루가 있지 않냐. 중국 건협이 생기잖아요. 중국 건협. 예? 중국에 있는 고춧가루도 거기도 햇볕에 못 말립니다. 건조기에서 말리는데 우리 건협이 들어가서 가격 경쟁력을 이기니까 중국 고춧가루를 한국에 수출할 때 1kg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수출할 때 우리 중국 건협에서 한 것은 1kg에 9,000원이면 한국 수입업자들이 10,000원 거를 수입하겠어요? 9,000원 거를 수입하겠어요? 9,000원 거 수입하죠. 그러니까 우리 건협이 고춧가루는 전 세계의 고춧가루는 우리가 장악을 할 거다. 이게 이제 저희의 목표예요. 두 번째로는 저희 회사 식당에 주방을 맡은 소장님이 계셔요. 우리 이제 직원들 밥을 해주고, 그래서 왜 소장님이라고 했냐면 음식 연구소 소장님이다 이렇게 붙여드렸어요. 주방 아줌마보다는 소장님이 낫잖아요.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소장님이라고 하는데, 소장님이 이것을 딱 보더니 청양고추가요. 그분이 식당을 오래 하셨거든. 젊었을 때도 계속 식당을 했는데 청양고추가 막 나올 때, 고추가 나올 때는 싸요. 저렴해져요. 노천에서 막 쏟아져 나오니까 저렴해요. 그런데 겨울에 고추가 안 나올 때는 하우스 고추가 나오거나 이거를 냉장 보관했던 고추가 나오잖아요. 3배 가까이 고추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고추값이 올라가가지고, 그렇다 해서 고추값이 올랐다 그래가지고 고추를 안 넣을 수 없잖아요. 음식 맛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추가 흔할 때 잔뜩 사다가 그냥 싸놓으면 좋은데 냉동시킨 걸 쓰면은 맛이 바뀌어요. 냉동시킨 걸.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우스 고추를 3배 비싼 걸 사다가 음식을 하잖아요. 전국의 모든 식당에서 고추를 넣는 것은 하우스 고추를 겨울에는 넣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지금 고춧가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춧가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리에서 쓰는 고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리에서 쓰는 고추. 그것은 막 갓 쓰는 고추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건조한 부분은 똑같이 형태가 유지되니까 요것을 싹 쓸은 다음에 끓이면 실제 고추처럼 똑같이 나와요. 원형이 복원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우리가 이것을 여름에 고추가 흔할 때 건협에서 막 쌀 때 사가지고 건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건조를 시켜서 말하자면 키로에 10,000원에 우리가 사온 걸, 예를 들어서 키로에 10,000원에 사온 걸 하우스 고추는 30,000원이 될 때 우리는 20,000원에 팔아버리는 거죠. 20,000원에. 그러면 하우스 고추가 경쟁이 안 되니까 가격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식당에 들어가는 고추를 납품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건협이 청양에 있는 청양건협이 전국의 여름 고추를 겨울에도 팔 수 있는 일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그거죠. 한번 인공지능한테 물어보세요. 인공지능하고 아주 대화를 하는 거 보면서 제가 배꼽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청양에 있는 농부들이 1,000명이 예를 들면 10만 평을 농사를 졌던 걸 이제 겨울에도 농사 졌던 것이 비축했다가 쓰이기 때문에 농부들이 10만 평 키우던 농사가 20만 평보다 늘어나겠죠. 겨울에도 이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 요구되는 고추량이 더 많은 거죠.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게 안 하고 썩으니까 어떻게 농사를 그만큼만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건조해가지고 상온에서 실온에서 창고에다가 막 쌓아두기 때문에 농사하는 분들이 농사를 더 많이 져도 된다. 그러니까 농사꾼들이 수익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에 고추 농사 진 걸 겨울에 쓰니까 겨울 하우스가 하지 않아도 되니까 뭐가 연료가 덜 들겠죠. 예. 석유나 이 탄소 배출권이 덜 생길 거 아니에요. 겨울에 하우스 농사를 안 져도 되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될 거다. 왜? 제철에 더 많은 농사를 져가지고 이 고추를 말려서 건조시켜서 이렇게 원형대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원형. 색깔을 그대로. 고추에 이렇게 쓸어가지고 이렇게 찌개가 막 할 때 청양고추, 빨간 고추가 이렇게 쫙 쓸어져 나오는 모양이 돼야 되지. 시커머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종이처럼 비틀어진 게, 예? 그걸 쓰른다고 되냐 이거죠. 요거를 딱 쓸어서 물에다만 담궈놓으면 통통해집니다. 예, 통통해지는 거예요. 예. 그때 얘를 복원할 때 일반 맹물을 넣을까요? 우리 효소물을 넣을까요? 효소물을 넣겠죠. 그러면 고추에다가 비타민 양을 넣으면 비타민을 탄 물을 넣으면 얘가 비타민 함량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딱 생으로다가 만들어 놓고 자 이걸 시험연구원에다가 맡기면 거기는 우리 같은 기술을 모르니까 이 고추를 시험 성적서를 그대로 얘를 쪼개가지고 분쇄해가지고 시험 성적을 낼 거 아니에요. 이 고추에 함량이 뭐가 있는지. 그랬더니 사포닌이 많이 들었어. 왜요? 사포닌물을 갖다 여기다 넣었거든. 예. 이게 고추를 디자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성능이 우수한 우리의 그 효소 기능이 들어가 있는 고추로 만들어 버릴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저 건조기가 고추를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이것은 순간 보고 야 생고추랑 비슷하게 생겼네 색깔도 똑같네 이 개념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것이 우리나라 산업에 식문화 산업에 엄청난 변화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변화. 탄소 배출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화가 바뀔 수 있다.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최초로 와서 보시는 겁니다. 나중에 나 그때 이거 만들었을 때 설명할 때 내가 워너비맨으로서 또는 지오미 사업자로서 이거 막 처음 샘플 만들어진 건조기를 내가 봤었다고. 예. 그럼 여러분 갈 때 그냥 가면 되겠어요? 기념사진 찍고 가야 되겠어요? 안 믿어져? 여러분들 자녀들이 안 믿어져? 그때 엄마 아빠가 그 현장에 있었던 거 맞아? 예. 증명해봐! 라고 했을 때, 예, 딱 기념사진을 내야 되겠죠? 예.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귤, 오렌지, 바나나가 저기 필리핀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바나나가 한국으로 올 때 익은 바나나가 올까요? 덜 익은 바나나가 올까요? 예, 익은 바나나가 오는 동안에 썩어. 그래서 새파랗게 익지 않은 맛없는 바나나가 떫은 바나나가 배를 타고 비행기 타고 오면 비싸니까 배를 타고 오는 동안에 노랗게 익는 거예요. 그러니 맛이 얼마나 맛대가리가 없겠어요. 맛대가리가 없는 바나나를 우리는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가서 인도네시아에서 거기서 갓 익은 거를 딴 바나나 드셔보시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나나 주스를 만들 때 다 떫은 걸 가져와가지고 억지로 익힌 바나나를 넣어서 바나나 주스 만드는 게 맛있겠어요? 갓 딴 바나나로 바나나 주스 만드는 게 맛있겠어요? 갓 딴 바나나라는 게 당분도 높고 맛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걸 냉동시켜서 냉장시켜서 오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건조시켜서 올래니까 얘가 그냥 쪼그라들어 버려. 그래서 맛이 바뀌어요. 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된 거 갖다가 바나나 건조된 걸 어디에 쓰냐면 술집에서 안주밖에 못 써. 그것을 또 건조하는 게 바나나가 찐득찐득해요. 그래서 건조가 잘 안 되니까 거기다 뭘 타요. 예, 넣어서 건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집에서 안주나 먹는데 이것을 카페에서 우리나라 얼마나 커피숍이 많아요. 커피숍마다 바나나 주스, 바나나 뭐 이렇게 응용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건조된 건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필리핀 건염이 생겨가지고
막 따는 바나나를 싹 이렇게 원형대로 건조를 시켜요. 건조시켜가지고 그 바나나 건조시킨 걸 씹으면요, 사르르 녹아요. 예, 왜 물을 다 빼가지고 스펀지처럼 돼가지고 딱 넣으면 싹 녹아.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엿을 건조시킨 걸 보여드릴게요. 엿 건조시킨 거. 엿을 건조시키면 엿을 이렇게 물 때 연세 드신 분들 씹다가 이빨 뚝 빠져요. 예. 근데 엿을 물을 싹 빼면 그 엿을 입에다 딱 넣으면 침에서 싹 녹아버려요. 예. 아주 신기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건조시킨 걸 가져와서 주스를 할 때 이 바나나, 오늘 쓸 바나나를 물에다가 잠깐 담고, 그러면 얘가 물을 흡수해가지고 다시 복원이 돼. 그래서 그걸 싹 갈아요. 그러면 아주 맛있는 바나나 주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바나나 유통을 누가 다 하겠어요? 우리 건협이 한다는 거예요. 가격도 거기서 막 풍작이 됐을 때, 예, 막 익었을 때 그거 익은 거 빨리 출하 못하면 다 썩잖아요. 그거를 그냥 우리가 그냥 다 받아가지고 그 나라에서 다 소화 못해. 익으면은 소화 못하잖아요. 버려야 된다고. 가축 사료로다 쓰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그냥 싸게 해가지고 쫙 건조시켜가지고, 건조시키니까 배를 타고 한 달 걸려오든 2달 걸려오든 상관없이 온단 말이죠. 와가지고 한국에서 쫙 뿌릴 수 있다. 바나나도 그런 것입니다. 이게 엄청나죠. 오징어 말린 거 갖다가 오징어 찌개 끓이는데 말린 오징어 넣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말린 오징어 못 넣죠. 그거는 술안주나 먹을지. 예? 근데 우리가 오징어를 딱 건조시키면 딱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생 오징어처럼. 그랬다가 이것을 쫙 쓸어가지고 찌개를 끓이면 생 오징어 넣은 것처럼 나와버리는, 예? 그런 것입니다. 이런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기술을 딱 보고 무조건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는 딱 잡은 거 아니겠어요? 제가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뭐 키도 작고 뭐, 예, 별 볼 일 없이 생겼는데, 예, 그래도 우리 회사에 오너니까 우리 회장님의 그 장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장점이 머리가 별로 안 좋아요, 머리는. 예. 제가 IQ가 098입니다. 예, 왜 098이냐면 IQ 몇 자리냐 그러면 3자리잖아요. 098. 그래서 공짜를 붙였었습니다. 저희 장점은 먼저, 이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항상 먼저 질릅니다. 먼저 선택하는. 그러려면 분석하는 걸 언제 분석해가지고 경쟁에서 이겨요. 뭐가 있어야 되면 직관력이 있어야 돼, 직관. 예. 그러니까 영적 능력. 쫙 보고 입체적으로 한 번에 느껴야 돼, 내가 이걸. 동시에 딱 얘기할 때, 이미 그 얘기를 할 때 이게 내 머릿속에서는 저 기술을 내가 가지면 어떻게 마케팅을 펼칠 건가.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저 구조가 됐을 때 내가 어느 사업 구도가 나올 건가. 그렇다면 이 가치는 얼마가 될 건가 생각하고 남들보다 먼저 딱 차지해버려요. 이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스피드 시대는 늦게 나중에 속도를 내봤자, 예? 남의 꽁무니만 쫓아다니다 마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 시대는 먼저 의미가 훨씬 크다. 예? 남들 먼저. 예? 그 의미가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제가 딱 보고 딱 잡은 거예요. 예. 잡아가지고 저 샘플이 이제 나온 거고, 지금은 엄청나게 높이가 15m에서 18m 돼요. 15m, 18m. 그래서 공장에다가 이게 이렇게 딱 설치되는 거예요. 높이가 쫙 높아요. 왜냐면 이 고추를 말리는 게 지금 저희가 생산한 건 이따가 나오겠지만 둥그렇게 나와요. 둥그렇게. 큰 것을 네모나게 만들면 거기서 공기를 빼는 저희는 차압 방식이거든요. 그 안에, 기계 안에는 모든 공기를 빼버려요. 진공 상태에 만들어. 빼면 쇠 철판을 네모나게 만들면 바깥에 공기 압에서 얘가 찌그러듭니다. 이렇게 철판을 두껍게 해도 찌그러져요. 공기 압을 빼버리면.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공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공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뭐냐면 내 뱃속에 있는 공기나 내 바깥에 있는 공기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람 몸속에서 공기를 싹 빼버리면 사람 몸이 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휙 돼버려요. 이 공기 압 때문에 그냥 쫙 달라붙어 버려요. 그래서 둥그렇게 만듭니다. 우리는 원형으로 막 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게 높이 올라가서 다 진공 상태 만들어 놓고 그게 레코드판 같이 딱 있어 가지고 레코드판에 고추가 잔뜩 있는 거예요. 그게 층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레코드판이 돌아가면서 거기에 우리 기술이 딱 적용되면서 얘를 말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엄청난 양을 말리는 이제 기계들이 건엽에 이제 10대, 20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오미는 돈을 어떻게 버냐? 안 판다면서. 지오미가 안 판다는 건 남한테 안 판다는 거지. 이 건조기 소유자는 누구예요? 지오미 거예요. 이건 지오미 사업이에요. 예. G딜러, K딜러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건 지오미 사업이에요. 건조기 사업이. 그 지오미가 남한테는 안 파는데 누구한테 파냐면 우리가 만든 건엽에는 팔아. 법인과 법인끼리는 거래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저희가 5천만 원에 만들었다면 1억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지역에 있는 농협, 지역에 있는 수협, 지역에 있는 임협, 지역에 있는 축협을 다 합치면 1248개예요. 예,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 옆에 하나씩 건협이 다 붙어요. 그러면 1200개에서 한 10억씩은 우리가 남을 거예요. 건협에 장비를 납품하려면. 왜냐면 한 대 가지고 어느 천년에 그 지역에 있는 걸 농산물을 다 말리겠어요? 한 대 가지고 안 되겠죠? 10대, 20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군데 건협이 세워질 때마다 우리는 마진이 한 10억 생겨. 그러면 1248개가 만성 세워진다면 얼마일까요? 1조 2천억 정도가 아니죠. 예, 10억. 예, 1조 2천억이 남는 거예요. 맞죠? 세워질 때. 예, 남는 거. 그 다음에 건협을, 기계를 팔고, 그 다음에 수익은 건협이 조합원들이 다 나눠 가질 거 아니냐? 아니죠. 우리가 건협에만 준다는 독점 계약 때문에 남한테는 다른 회사한테 경쟁사에 안 주는 조건으로 수익의 20%는 우리 지오미로 들어오게 만들 수 있거든요. 아, 싫으면 말고. 근데 우리가 건협에 가면 또 내가 주인이야. 예, 우리끼리 짜고 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계약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그렇게 돼서 저희는 전국에 있는 건조된 거, 물을 건조하면 뭐죠? 물을 건조하면 무말랭이잖아요. 무말랭이 시작만 해도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무말랭이. 예, 무말랭이가 어마어마해요. 그 다음에 그 명태 말린 게 뭐죠? 코다리. 예. 코다리 시장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코다리 지금 어디에서 대관령에서 말리죠? 그런 시대가 가는 거예요. 말릴 때 효소를 뿌려주거든. 예. 효소를 뿌려주거든요. 예, 뿌려주면서 우리가 말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들이 있어서 전국에서 막 오징어 건조든 멸치든, 예, 건조된 것은 다 우리 건협에서 유통하는 것에 20%씩만 우리 조합으로다가, 아니, 우리 지오미로다가 들어오게 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날 것 같아요? 중국 건협에서 또 들어오죠. 예, 그 다음에 일본 건협에서 들어오죠. 필리핀 건협에서 들어오죠. 전 세계 153개국에서 건조 유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익을 우리가 다 가져오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인 것은 매기 효소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매기 효소에서 드디어 준비던 저 건조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오미는 지금 매기 효소로 사부작 돈을 벌면서 가다가 저 건협이 탄생하는 순간에는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협이 본격적으로 사업화되기 전에 우리는 마감을 할 거예요. 지오미는 곧 마감되겠죠. 예, 그런 거니까 마감하게 된 다음에는, 예, 그 다음에는
우리 지오미의 회원으로 들어오는 건 우리 같은 정회원이 아니라 무슨 회원? 일반 회원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일반 회원은 그래도 지오미의 회원이 되면 멸치라도 10% 할인하게 먹을 수 있고, 예? 우리가 건조한 것에 할인가로 먹을 수 있는 것 때문에 막 회원으로 들어오겠죠. 예. 안 그러면 비싸게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할인해 줘서도 남은 마진은 우리 정회원은 나눠 갖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저는 엄청난 큰 사업처럼 보입니다. 제가 제 눈에 그렇게 보여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서 야, 고추를 신기하게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냈네. 요 요거로만 보면 안 되고 이것이 엄청나게 변화가 된다. 물을 말리면 무말랭인데 우리가 이 방식으로 물을 말리면 무예요. 예? 물을 말리면 무야. 왜 그러냐면 물을 말리면 무 모양 그대로 있다가 걔를 말하자면 쓸어서 깍두기처럼 해든지 해가지고 딱 말리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다가 찌개 끓인데 얘를 넣으면 똑같이 무가 나오는 거예요. 생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운탕 끓이고 뭐 국 끓이고 이럴 때 이제는 겨울이 돼도 여름에서 나온 무처럼 먹게 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게 될 거다.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시대가 우리 기술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볼 거란 말이죠. 딜러는 조금 즐거운 마음일 거고 사장은 아니야 째지는 즐거운 마음으로 다 보겠죠. 왜? 이게 벌어지는 것이 그 직급대로 계속 지원금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이크 됐나요? 안 돼요?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목이 마이크 없이 저 2시간 얘기하면 목소리가 저거 하긴 해.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워너비 그룹은 16개 회사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 계열사 이름을 다 다른 이름으로 바꿨어요. 이미지 때문에 워너비 이미지 때문에 바꿨는데 그 회사들이 다 각자 열심히 도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는 AI 안경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소 발전기도 하고 줄기세포도 하고 메타버스는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 갔다 와서 제주도의 모 기관장하고 만나서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제주도 메타버스 얘기한 겁니다. 제주도가 지금 관광이 줄어들어서 힘들해. 그래서 제주도를 메타버스로 딱 만들어놔서 전 세계의 아바타로 와서 제주도를 즐기게 하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거의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주시하고 아니 제주도하고 특별자치도잖아요. 도하고 딱 협약해서 제주도를 아바타로 들어갈 수 있는 메타버스로 모든 골목의 건물까지 싹 똑같이 올려놓는 거, 똑같이 올려놓는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서귀포, 제주도 서귀포 무슨 포구 앞에 있는 뭐 카페에서 만나자라고 하면 우리 아바타로 그 카페에 다 가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다. 그럼 이제 메타버스는 또 그렇게 또 저희가 전개하고 그다음에 그 국립대학교에 우리 인공지능이 총장하고 얘기돼가지고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비스 되면 지금 저희는 전 국가적으로다가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으로다가 갈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GPT도 열심히 지금 GPT 만드는데 우리 워너비는 뒷북 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챗GPT는 우리 거랑 뭐가 다르냐면 챗GPT는 구글 네이버에 떠 있는 일반적인 모든 정보, 그 정보를 잡아서 말을 해주는 게 챗GPT이고 우리 인공지능은 그런 떠 있는 거는 떠 있는 대로 정보를 갖되 나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있잖아요.
그런 걸 막 인터넷에 띄우면 안 되잖아요. 내 노하우인데. 부동산이라고 하면 내가 잡고 있는 부동산 그걸 다 공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막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나만의 노하우를 우리 플랫폼에 딱 들어와서 이걸 비공개해. 그리고 인공지능이 요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요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물었을 때 그것을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마상 삼성생명에서 삼성생명이 다른 생명보험이 뭐지? 하나하고 비교해서 동부생명하고 예를 들어서 비교할 때 삼성생명은 특별한 노하우를 있잖아요. 그런 것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영어학원 강사가 있어요. 아니면 역사 강사, 요즘 뭐 역사 강사 뜨는데 역사 강사가 있어. 내 정보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가 있지만 비공개 정보가 있잖아요. 나만의 지식이니까. 그럴 때 우리 인공지능에다 딱 걔를 넣어놓으면 우리 인공지능이 그 내 정보를 인공지능은 요걸 막 외부에다 발설은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꼭 나처럼 학원 강사가 가르칠 수 있는 면이 한계가 있잖아요. 한 번에 모아놓고 가르치는 한계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학원 강사가 인터넷으로 10,000명한테 강의를 했어. 인터넷으로 막 일방적으로. 근데 10,000명이 질문하는 걸 학원 강사가 10,000명한테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 인공지능이 딱 들어가면 10,000명이 질문해도 인공지능은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다 답변을 해주는데 정확하게 내 지식 안에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거. 이런 기술이 국가적 기술입니다. 국가적 기술.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그래서 대학교부터 샘플로 지금 국립대학교에 들어가기로 돼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일들 해요. 야, 워너비 그룹은 안 하는 게 없어. 이제 안 하는 게 없는데, 다 하되, 우리는 우리만의 독특한 것을 해내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 이제 그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들 워너비 그룹 때문에 여러분들 워너비 그룹 소속이긴 한데 오늘은 지오미 때문에 온 겁니다. 지오미. 예, 지오미. 자, 여러분들이 물 먹으라고 얘기해 주시고 하셨어요. 우리 회사 뜻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회사 뜻. 지오미. 지오미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애터미에서 딴 건 아니에요. 애터미, 지오미. 그건 아니고 지오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오영. 연 매출 3조 매출을 띄우는 조선해 회장이 지휘하는 지오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오영은 무슨 회사냐면 우리나라 약국과 병원에 약품을 유통하는 회사예요. 꽉 잡고 있습니다. 70% 이상의 약품을 유통하는 게 지오영이라는 회사가 만드는 거예요. 그 지오영은 뜻이 뭐냐면 지오가 똑같은 이 지오예요. 지오가 지구. 지구를 영어로 하면 지오라고 해요. 지오라고 해도 지오그라피라고도 해. 지오는 지구를 얘기해요. 영은 뭐겠어요? 젊은. 지구를 젊게 만들겠다. 뭘로? 약품을 통해서 지구를 젊게 만들겠다. 이게 지오영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따가지고 우리는 지오? 미다 이거예요. 미. 지구를 아름답게 만들겠다. 뭘로? 약이 아니라 효소로. 우리는 매기 효소로 지구를 아름답게 만들겠다. 이렇게 만든 게 지오미입니다. 지오는 영어고 미는 한자예요. 한글이 없어. 지오는 영어 한자. 그래서 지오미. 그래서 지구를 아름답게. 이 로고도 유엔 마크에다가 이제 딱 아름다울 밑자 딱 넣었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아름답게 사람을 건강하게 이렇게 만드는 회사가 지오미예요. 괜찮죠, 이름? 이름 누가 줬을까요? 이름 누가 줬을까? 이건 제가 줬어요. 로고
챗GPT 도움을 받아서 각색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오미는 그런 뜻이 너무 멋진 회사고, 근데 거기서 세계 식량난을, 이 건조기를 통해서 세계 식량난을 해결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유엔에서, 아니 유럽에서 풍작이 일어나서, 예? 아니면 우크라이나에서 풍작이 일어나는데 너무 많이 농사를 져가지고 이게 시장에다가 이걸 수확을 해서 운송을 해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아도 그 본전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갈아엎잖아요. 예, 그걸 수확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배추 갈아엎을 때가 있고 무 갈아엎을 때도 있고 막 감자 갈아엎을 때도 있고 이러잖아요. 왜? 놔두면 썩으니까 어떻게 하질 못하잖아요. 그때 유럽에 있는 그 갈아엎은 걸 싸게 막 사가지고 우리는 건조기 다 건조해. 건조해가지고 건조하면은 비행기 다니고 배에다가 뭐 한 달 이상 가도 상관없으니까 이 건조한 거 가볍잖아요. 건조한 것을 어디로 보내냐면 아프리카로 보내서 아프리카에 물에서 얘를 끓이면은 다시 복원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식량이 되게끔 하겠다. 그래서 식량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전 지구는 항상 풍작이 되는 게 생기기 마련이에요. 우리나라도 매년 풍작에서 갈아엎는 게 매년 나온다니까요. 그것이 아프리카로 가면은 그들에게 식량에 좋은 식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못 보낼까? 그냥 보내려니까 썩어. 냉동시켜서 보내려니까 그 운송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건조하려니까 이것을 막 48시간, 24시간 건조하려니까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소발전기를 딱 여기다가 붙이고 내려가다 수소발전기 물 분해해가지고 만들어진 수소발전기 붙이고 건조기로 빠른 속도로 막 건조시켜가지고 막 1시간 만에 30분 만에 딱 건조시켜가지고 그거를 딱 포장해가지고 그냥 상온에서 배로다가 해가지고 아프리카로 보내면 식량난을 해결할 거 아니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아름답게, 사람을 건강하게, 그 다음에 사람을 배고파 죽지 않게, 배고파 죽지 않게. 이게 꿈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실현하는 이제 나중에 지오미가 유엔에서 상을 받을 날이 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고, 분뇨자원화는 거기는 비전이 뭐예요? 분뇨자원화. 사람이 싼 똥, 우리나라 사람 5천만 명이 싼 똥이 우리가 이제 처리해가지고 다 어디로 보낸다고요? 화력발전소로. 그런 거. 그 다음에 돼지가 싼 똥, 건더기는 다시 사료로 만들어가지고 사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분뇨는 액비로 만들어가지고 이 농토, 농사 짓는 데 들어가면 요번에 쌀 농사 짓는데 보니까 쌀 농사, 고추 농사가 30% 늘었어요. 30%. 쌀 명장님이 직접 지신 거잖아요. 쌀 수확이 30%가 늘어나 버렸어요. 우리 액비를 쓰고. 그 액비가 뭘로 만들면 돼지가 싼 똥으로 만든 거예요. 그 액비가. 이런 건데 이것이 인류를 위해서는 뭐가 좋으냐면 사막에 풀이 나게 하고 곡식이 나게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막화되는 땅을 다 우리 원어비가 다 받으려는 거예요. 몽골에서 사막화되는 땅 받으면 한반도 이상 되는 땅을 받을 수 있어요. 60년. 이렇게 받아. 그래서 그걸 돼지 분뇨를 갖다가 거기다 뿌려가지고 거기서 곡식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곡식을 다시 돼지 사료로다가 해주고 돼지 고기는 중국에다가 다 팔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분뇨자원화는 인류를 위해서 됐으면 사막화를 막고 염분토화, 염분, 땅이 소금화되어 가는 것을 막는 일이 우리가 지금 DD바이오, 분뇨자원화 사업이 또 원어비가 하는 일입니다. 여기도 또 유엔상을 받아야 돼. 이것도 유엔상 받아야 돼요. 우리 수소하는 수소연구소는 뭐예요? 에너지 혁명을 일으키는 거니까 그것도 또 유엔상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 이것은 가난해서 에너지 쓰는 돈이 없어가지고 춥게 살아야 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돈 번 거 갖다가 아프리카의 마을 하나마다 수소 발전소 하나씩 만들어주고 자기 마음 놓고 써라 이렇게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아프리카 족장 다 돼가지고 족장. 예, A족, 예, 아프리카 무슨 족장이야. 에너지, 예, 막 이렇게 주는 그런 일들. 그래서 우리 워너비가 하는 기술 하나하나는요, 지구를 아름답게 만들고 인류를 행복하게, 특히 가난한 인류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아주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예, 그 부분입니다. 지구를 아름답게 뭐라고요? 한번 크게 칩시다. 시작. 지구를 아름답게 사람을 건강하게. 이게 지오미. 예, 그게 지오미 우리 법인입니다. 이제 배지를 자신 있게 딱 다니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목적. 예, 이게 이제 월요일 날 우리 사업자 중에 원주에 엄청난 이 마사지의 대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진짜 탁월한 분이에요. 진짜 탁월한 분이에요. 신기에 오른 분들, 신기. 예, 이런 일반 마사지가 아니에요. 이분은 발가락 갖다가 딱 하는데, 예, 발가락 갖다 하는데요.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말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걸 제자할 양육이 안 돼. 이 발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근육이, 사람의 근육이 나이 들고 그러면 달라붙어요, 뼈에. 이렇게 딱딱 달라붙어가지고 겹겹이 달라붙어서 나이 들면 근육이 쪼그라들어서 죽는다 그랬잖아요. 왜? 근육과 근육 사이로 피가 통해야 되는데 근육이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뼈에 달라붙어. 그래서 마지막 근육까지 달라붙으면 피가 안 통해서 죽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인데 이 근육을, 뼈에 달라붙은 근육을 종이를 한 겹 한 겹 벗겨내듯이 이 사람은, 이 사장님인데요, 손가락으로 싹싹 걷어내요. 예, 그러니까 제가 50견이 왔거든. 50견이 왔는데 이 50견이 오는 걸 좋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50견이 오는 건 좋은 거예요. 50견이 나쁜 게 아니야. 50견이 왔는데 그걸 가만히 놔두면 좀 지나면 50견이 건강해져요. 다시 안 아파져. 그것은 뭐냐면 50견이 고통이 온 것은 이 근육이 나 좀 살려줘라, 나 좀 살려줘라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너 나 안 살려주면, 50견 나 안 살려주면 머리로 가는 혈이 막히게 돼서 너 그 치매가 올 수도 있어. 예, 그 다음에 뇌에 장애가 올 수 있어. 이걸 지금 얘기해 주는데 그냥 놔두면 근육이 딱 굳어버려가지고 이제 안 아파져요. 안 아파지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뭘 얘기를 하냐면 그런 대단한 분이 있어요. 대단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자기 힘이 한계가 있으니까 막 맺어져, 사람들이 맺어지는데 딱 할 사람만 해요. 인원이 제한돼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 워너비를 하는 바람에 인원을 또 팍 줄였어. 그 적은 인원을 또 확 줄였어요. 이분은 돈 걱정 없는 분이에요. 막 사람이 맺혀지니까. 근데 저는 공짜로 해줘, 공짜로. 그래가지고 제가 50견 때문에 또 공짜로 받는데 너무 아파요. 막 그냥 누를 때, 막 자지러지는 아픔이 있어요. 예. 아플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광주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할 때 독재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잡혀가가지고 영화에도 나왔었잖아요. 예. 영화에도 그 고문 받는 게 고문 전문가들이라 50견에 어디를 누르면 막 자지러지듯이 사람의 몸에 어디를 누르면 그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걸 아주 전문가들이잖아. 그 전문가들이 그냥 거기에 아픈 데만 누르면서 고문을 할 때 그들은 어떻게 견뎠을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들은 어떻게 견뎠을까? 이 엄청난 고통을. 나는 50견만 놔도 그만 막 이제 참다 못하면 그만해라면 그만해지잖아요. 고문 받으면서는 그만한다고 그만했냐고요. 예? 자기가 진술서 쓰기 전까지는 계속하지. 근데 어떻게 견뎠을 것 같아요? 독립투사들은 어떻게 견뎠을 것 같아요? 기독교에 순교한 분들은 어떻게 견뎠을까? 제가 치료를 받으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파도 못 견디겠는데, 요 정도도 못 견디는데,
그 다음에 민주화,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어떻게 견뎠지?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태생이 그분들을 견디게 된 태생일까요? 아니면 인내력이 높아서 인내인가? 뭐냐면요, 제가 그것 때 알았어요. 자기보다 자기의 취직, 그 다음에 가정의 안위보다 그들이 더 높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 의식이 적은 사람은 고문이 오면은 나 몰라라 해버려요. 예, 부인해요. 근데 그 목적 의식이 아주 투철한 사람은 저항이 딱 오면 이 목적 의식이,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목적 의식이 내 몸에 호르몬을 막 분출하는 거예요. 호르몬. 그래가지고 고통이 오늘수록 그 고통을 망각으로 만들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호르몬이 내 속에서 막 분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힘은 실제로 호르몬입니다. 우리가요, 극도로 분노하면 막 주먹으로 막 유리를 깨거나 막 벽을 막 때려도 주먹에 피가 나도 안 아프잖아요. 그 목적 의식이 사람한테 나타나요. 제가 우리 워너비 그룹하고 지오미는 정말 이런 목적 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적 의식이 민주화 운동 그분들보다는 못하지만 분명히 있긴 해.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제 자랑이니까 그냥 우리 자랑이니까 얘기 이해해 주세요. 4천억이라는 돈이 들어왔는데 사사롭게 제가 돈을 10원 한 장 꽁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국세청에서 놀래는 거예요. 와서 다 뒤졌는데 한 100억 걸릴 줄 알았어요. 없어. 경찰청에서 2년 동안에 뒤졌어요. 2년 뒤졌는데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사건 내용을,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에서도 저를 잡아 가둘 수가 없어요. 없어. 그것을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 회사는 실수도 있고 부족한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회사는 목적의식은 확실한 회사다. 목적의식. 이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한번 지금